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Unsupervised Continuous Semantic Adaptation Through Neural Rendering이라는 12PR 2023년 업색된 페이퍼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발표 목차는 논문 순서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덕션입니다. 일단 모델도 많아지고 데이터도 많아지면서 사실 수행해야 되는 태스크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계속 적용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전에 트레이닝했던 모델에 다시 트레이닝을 하고 다시 트레이닝을 다른 데이터셋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앞서 있던 데이터셋에 대한 지식이 그 네트워크 상에 좀 지워지게 되는데 이를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만약 데이터베이스 A에 대한 되게 어큐러시가 좋았어도 그 뒤에 연이어서 트레이닝한 것으로 인해서 앞에 것들이 지워지면서 테스트를 다시 했을 때 앞선 성능만큼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일컫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이 논문에서는 좀 다뤄보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할 건데 여기서는 인도어 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방마다 사실 뭐 조명의 빛도 다르고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클래스 라벨링이 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훨씬 더 많은지에 따라 다 다른데 이런 것을 하나의 이전 소스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타겟 데이터들을 학습할 때 어댑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전 데이터에 대한 지식을 유지한 채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첫 번째로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고 두 번째로는 Continual Learning입니다.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찾아봤을 때는 작년쯤 제가 한번 발표를 했더라고요.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관련해서. 그래서 어떠한 타겟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은 하도 없는 채로 소스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이 다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갭을 좀 줄여서 소스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해도 타겟 도메인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라벨링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할 때 unsupervis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타겟 도메인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은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Continual Learning입니다. Continual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앞선 어떠한 태스크에 대해서 다른 데이터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계속 학습을 하더라도 앞의 데이터들에 대한 성능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사용한 어프로치가 크게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 리플레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어프로치, 다이나믹 아키텍처, 그리고 믹스처 어프로치 이렇게 4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메모리 리플레이입니다. 메모리 리플레이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원래 뉴럴 네트워크도 뇌 신경을 본따 만든 것처럼 이 메모리 리플레이도 이 뇌에 있는 해마체에서 약간 모방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이 뇌로 신경망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해마체에서 약간 메모리 같은 역할을 해서 어떤 학습하는 환경에 대해서 계속 리플레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했던 경험을 다시 리플레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경험을 기반으로 좀 더 바뀐 경험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면서 이를 계속 재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마체가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서 똑같이 착안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메모리 리플레이를 하려면 이전에 학습했던 데이터셋 중에서 샘플링을 해서 학습을 하는 도중에 계속 넣어줘야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학습했었어 라는 식으로 재현을 그대로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이 당연히 메모리 이슈가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되면 큰 용량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딥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 해서 데이터 자체를 다 통째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겐 형식으로 데이터의 그 디스트리뷰션을 데이터들의 분포를 학습을 따로 시켜놓고 이미지를 다 저장하지 않고 그 데이터 모델만 학습을 시켜서 해마차의 그
메모리 역할을 해주는 식으로도 진행이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너프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들을 이제 너프의 강점인 지오메트릭한 3D로 저장을 해놓고 노블 신테틱하게 계속 합성 데이터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너프를 쓰냐, 너프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시멘틱 너프를 사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너프는 원래 너프가 한 점에 대한 포지션을 넣어주면 그거에 대한 RGB 값을 내주는 게 원래 너프였다면 여기서는 모델을 좀 더 찢어서 시멘틱한 라벨링도 같이 뱉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GB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고 라벨링된 시멘틱 정보도 줄 수 있는 너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너프의 강점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여기서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다 보니까 어떤 수도 라벨이 필요한데 이 너프를 사용했을 때 좀 더 좋은 수도 라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의 논문 같은 경우는 복셀을 가지고 실제로 매핑을 해서 사용한 방식도 있었는데 너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뷰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어느 뷰에서 뷰가 바뀌더라도 지오메트릭한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라벨 정보가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블 뷰 신텍틱스가 가능하다 보니까 보지 않은 다 뷰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또 더불어서 너프 자체가 미분이 가능한 네트워크다 보니까 엔드 투 엔드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다째로 저장을 하는 것보다 메모리도 훨씬 적게 쓸 수 있어서, 그리고 쓸 수 있어서 시멘틱 너프를 가지고 이제 이 메모리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메인 태스크는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의 성능을 좀 더 다른 다양한 데이터 셋들에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 계속 이런 데이터도 학습을 했었어 라고 주입을 시켜주는 해마 역할을 하는 게 너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계속하면서 계속 못 봤던 씬들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랑 너프랑 계속 같이 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 나왔던 오버뷰 형태인데요. 왼쪽은 수도 라벨을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리고 옆에는 이제 어댑테이션을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 건지에 대한 건데요. 일단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이건 어댑테이션이다 보니 소스 데이터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스 데이터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 모델만 1차적으로 프리트레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프도 프리트레인을 진행을 하긴 하지만 일단 원래 이론상으로는 세그멘테이션 모델만 한 씬에 대해서, 한 방 하나에 대해서 먼저 프리트레인을 진행을 하고, 이에 대해서 다른 방으로 넘어갔을 때 그 다른 방을 이제 너프에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GB 값만 주게 되고, 정확히 말하면 RGB-D 값을 주게 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 너프가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필요한데, 이거는 앞서 프리트레인을 해놓은 세그멘테이션에게 받는 걸로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뱉은 프리딕션을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수도 라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프는 학습을 하고 이것에 간격을 줄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는 좀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프 베이스 수도 라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별로 계속 너프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때 하나의 문제점은 세그멘테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CNN 모델 딥랩 버전 3의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CNN은 아무래도 인풋을 한 장면만 주다 보니까 똑같은 비슷한 장면인데 이쪽에서 찍은 거랑 다른 쪽에서 찍은 거에 대한 걸 줬을 때 분명 똑같은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뷰가 달라졌기 때문에 라벨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너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첫 번째로는 이제 이걸 방지하고자 이 시멘틱한 정보가 앞에 있는 이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주는 너프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그라디언트를 막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RGB-D 값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오메트릭한 정보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앞서 말했던 거에 좀 더 영향이 큰데요. 예를 들어서 이 프리트레인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자체가 잘못 준 라벨링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러짓이 너무 커서 이거에 대해 따라가는 경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너프에서는 이제 표면에 어디가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인지를 덴시티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주게 하기 위해서 러스 값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니셜 라벨에 대한 오버피팅을 좀 더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RGB 러스랑 뎁스 러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러스로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도 사실 학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씬에 대해 이제 너프를 한번 학습을 했다면 이제 이 첫 번째 씬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너프 모델은 각각 모든 씬에 대해서 메모리다 보니까 한 방에 너프 모델 한 개씩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이 너프가 학습을 저장을 하는 방마다 샘플링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가 세 번째 방을 학습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너프는 사실 네 번째 방까지 학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번째 방에 대한 학습을 다 하나씩 이렇게 메모리로 저장을 해놨는데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너프를 하나씩 꺼내서 그 중에서 임의의 버퍼를 만들어서 이미지 샘플링을 한 것과 라벨링,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한 너프이기 때문에 시멘틱까지 다 버퍼를 만들어 놓은 상태로 이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에도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버퍼에 들어있던 이미지와 자기가 만들어낸 이미지 사이에 플러스 너프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뷰 씬에 대해 너프가 만들어내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 학습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실험 결과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각각의 씬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 했을 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복셀 레벨로 매핑을 일일이 시켜서 했을 때, 그리고 조인트 트레이닝으로 했을 때 각각의 성능을 비교한 건데, 아무래도 조인트 트레이닝으로 너프랑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같이 학습을 시켰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고요. 여기서 성능 지표는 MIOU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만 원스텝 어댑테이션을 해서 한 번만 했을 때, 그리고 이전에 이제 프리트레이닝 한 것과 옆에 있는 건 소타 모델이고요. 그리고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에 이 타겟 모델이 만든 라벨링 아니면 이 GI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고 NL이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낸 너프가 만들어낸 라벨링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각의 데이터셋을 다르게 했을 때 씬에 대한 MI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파인튜닝 한 것보다 조인틀리하게 두 개 같이 학습을 했을 때 훨씬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장점 아닌 장점은 너프를 학습시킬 때보다 비교적 많이 학습하진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각각의 에포크를 진행할 때마다 보면 너프 같은 경우에는 지오메트릭한 부분을 잃지 않고 학습을 하는 걸 알 수 있고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미싱 레이블을 해서 아예 레이블이 0 처리돼서 없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 채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멀티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전 씬에 대한 너프에 대한 랜덤 샘플링을 리플레이 버퍼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거 플러스 프리트레이닝에서 사용한 데이터셋까지 다 합해서 각각의 스텝을 늘려가면서 더 10번째 스텝까지 계속 트레이닝을 했을 때 각각 결과가 되는데 당연히 이때도 마찬가지로 hours에서 노블 뷰 신텍시스까지 표현을 했을 때 포함을 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른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에 너프를 사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부분에 너프의 3D 부분을 좀 더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플레이 스트래티지에 너프를 차용한 것도 컨클루전의 컨트리뷰션인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